하지만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산 사람도 그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에는 고통도 속하고 통증도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서점 리스본의 정서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 BGM 좋으네요. 엔드본봄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저희 팀 리스본 요즘 며칠 동안 제가 계속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질리시죠? 팀 리스본이라고 저희 리스본 라디오 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혜준 씨, 잘해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분이 나 라디오 할까봐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할 때는 On Love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여서 For Difficult for Love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1교, 2교, 3교, 4교 돼가지고 Too difficult, to love였는데 원래는 3 difficult, 3 love 되다가 4 difficult, 4 love까지 그 음악이에요. 리스본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이분이 예전에는 로켓트리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음악들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저랑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을 분들이 아닌데 저를 위해서 이만큼 해주셨습니다. 미드서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엄청 바쁘셨죠? 그 다음에 네, 잘 지냈어요. 너무 추워졌네요. 박미선님. 대구도 춥군요. 서울도 오늘 굉장히 추워서 지금 저희 큰일 났어요. 아까 독서실 하려고 2호점 갔더니 계단이 다 얼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기 전에 박가람 작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가님 여기 계단 다 얼었어요.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눈을 쓸었어야 되는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도 이 건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눈이 왔기 때문에 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 눈이 와서 내일 큰 행사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가브리엘라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화면 안 보이는 거 맞고 I can hear you but I cannot see you. 예, 안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장엄란님, 하이. 라디오라서 안 나옵니다. 에디터 K like 북숍 리스본. 이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얘기 들었는데 편집자 K 일상 로그에 저희 서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도 편집자 K 꿈을 꿨어요. 편집자 K가 나온 건 아니고 이다혜 기자님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편집자 K 연락이 안 된다면서 K 이름이 강윤정 에디터거든요. 윤정이 그 착하고 예쁜 애가 연락이 안 돼요 라면서 저한테 그런 꿈을 꿨어요. 예, 에디터 K는 마이 에디터 K입니다. 저희 책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책을 편집해 줄 분입니다. 이제는 유튜버, 북튜버계에 아주 거성이 되었지요. 이 친구가 원래 여기저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다는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라디오에 나가면. 그래서 작가님 그런 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작가니까 아니 K 그냥 혼자 해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랬는데 실제로 할 때까지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책계 셀럽이죠. 연남동 리스본 서점 꼭 가보고 싶어요. 장한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꽃마님 안녕하세요. 꽃마 매거진 저희 잘 진열해 놓고 있어요.
네, She's Beautiful 맞습니다. 오늘 영어 많이 하네요. 이번 주 저희 서점도 많이 바빴지요. 그 얘기는 조금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 방금 읽어드린 하지만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산 사람도 그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에는 고통도 속하고 통증도 속합니다. 이 책은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잠깐 올려놨는데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이고요. 롤란드 슐츠가 지었습니다. 롤란드 슐츠는 독일 사람이고 저널리스트예요.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생의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다. 죽음의 과정부터 죽음 직후의 검시, 장례식, 애도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여행을 추적하고 연구함과 동시에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를 묻는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책에는 정교함과 인류의 그리고 우리 삶에 깊숙이 와닿을 강력한 울림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흥미롭게 읽혔어요. 파트 1을 다 읽고 파트 2까지 읽고 있는데 파트 1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선고받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차례적으로 써놨어요. 누군가 제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 아파서 죽어야 된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3가지 유형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막 이런 모형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내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당신이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렇게 올 겁니다. 죽음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맨 처음에 이제 죽음을 선고받으면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는 제목이 너무 잔혹해요. 그냥. 어쨌든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는 일찍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 직전의 시간과 그 뒤에 올 시간까지 준비해 놓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적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 갔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디자인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예를 들면 기계적인 인공호흡, 강제 영양주입, 아니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연장해 주길 바랍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답을 내려서 주변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유언장도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다 다 적어놓고 실제로 장례 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죽기 훨씬 전에 장례 업체를 선택해 놔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이 롤란드 슐츠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의 시신은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보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어떤 묘지, 어떤 무덤에 어떤 묘석을 쓰고 어떤 꽃을 쓰고 어떤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는 것까지 다 적어 놓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훨씬 편해질 거다. 장례식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다음을 준비해라. 그게 당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유언장 쓰는 법까지 자세하게 다 적어 놓아요. 이게 너무 찡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8,000세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어간 인간들의 수를 2천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곰페르츠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언어학자이고 철학자라고 합니다. 곰페르츠의 죽음의 법칙에 기반한 통계학으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즉 30살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8년에 한 번씩 바로 다음 연도에 죽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40에 죽는 것은 불행이고 60에 죽는 것은 운명이겠지만 70세를 넘기기만 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오래 산 것이므로 더 이상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길을 택하든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 그러니까 왜 지금이지? 왜 나지? 이런 질문들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배울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이 너무 찡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점점 기억이 빠져서 식욕 사라지고 숨소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들이 온다. 그런 이야기들.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내가 고통을 느끼면 이렇게 해달라고 결정을 해놔라.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정확하게 의사하게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다양한 종류만큼의 진통제가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왜 죽음의 에티켓인지도 알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나는 남겨질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인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죽어갈 때는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죽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를 상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게 만드는 굉장히 멋있는 책이었어요. 가디언에서는 냉정하고 촘촘한 죽어가는 과정의 디테일과 팩트, 괴롭고 힘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 네, 그래서 죽음을 한번 미리 경험한다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하고 하게 되면 아마 죽음에 대한 예의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죽음의 에티켓. 지금 절반 읽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책이네요. 저한테는 참. 바이리나님, 저도 오늘 죽음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죽음 얘기를 하고 계셔서 흠칫. 네, 저는 죽는 얘기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며칠 전에 갈다 책방이라고 과학책방 갈다 삼청동에 있는데요. 거기 대표님이 임영현 천문학자님이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별별 얘기 다 쓰시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 쓰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40에 죽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40살에 죽어야지
천재들은 다 40에 죽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40이 넘어갈 그 무렵에 정말로 굉장히 많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선생님도 40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뻔 해가지고 지금도 심장이 반쪽밖에 안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10대에 죽고 싶었는데 20살 되면 죽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둘 다 여태 살아있네요. 그랬더니 살아서 같이 노니까 좋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죽음 얘기를 왜 좋아하시나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랑 생각했을 때랑 삶의 밀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자를 그리지 않으면 그림이 입체감이 떨어지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잘 보여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달게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의사가. 또 그때 삶이 엄청 심플해졌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은 참 일찍 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할 수도 없고 또 아픈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에브너트님, 저도 30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장하나님, 커트 코베인은 27에 죽었어요. 그렇죠.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27살에 죽지 않았어요? 바이리나님, 저도 그랬는데 40이 넘으니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네, 40 젊죠. 잘 사는 법만큼 중요한 게 잘 죽는 법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이 다 되셔가지고 자꾸 저보면은 얘기하시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 되게 듣기 싫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알아야지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장한나님 질문 많으시네요. 내시는 책은 무슨 주제인가요? 서점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오이에 이님 포르트 가봤는데 2층에 독서실 있는 건 동네 책방 보고 처음 알았어요. 다음에 가면 독서실에서 꼭 책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2층에 독서실이 있고 3층에는 제 방이 있는데요. 잘 안 올라가는 방이어서 독서실이 활성화돼서 3층을 독서실로 개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3층에는 피아노도 있고요. 멋있는 책상도 있고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저희 서점 소식 알려드릴게요. 1시간 방송인가요? 2시간 방송인가요? 1시간 방송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라디오는 게릴라로 하시는 건가요? 포철님, 일요일 밤 10시에 고정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초심을 잃고 띄엄띄엄 했지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점의 정체성이 라디오를 닮은 서점이고 라디오를 닮은 서점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하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서점이기를 원했고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신의 취향을 얘기하면 제가 책을 드리는 것. 이게 라디오에서는 사연을 보내면 DJ가 코멘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서점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벤트들이 라디오에서 만들던 코너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가 닮은 서점이길 원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건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민우블루님 안녕하세요. 아까 주신 와인 감사합니다.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다 27에 죽었죠. 맞아요. 내 나이.
그 다음에 구자건님, 안녕하세요. 구자건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피소드도 곧 발표됩니다. 저희 이번에 리스본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사랑, 다시 사랑에 나오는 내용들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시즌 1은 한 10편에서 12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릴리즈를 하면 좋을까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시즌 1이 이제 시작될 건데 시즌 1의 1편이 공개됐어요. 이것을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한 분이 무려 400분이었는데 400분이 받아놓고 꿀떡 꿀떡 삼키시고 발렌타인데이에 친구에게 보내시고 그 피드백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올리지 않아서 라디오 닮은 소통을 원한 건 나뿐이었던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발 반응 좀 보여주세요. 3층은 공간이 조그만 줄 알았어요. 네, 2층보다 작아요. 왜냐면 계단이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3층에서 옥상 가는 계단이 있어요. 만약에 3층을 개방하면 여러분이 옥상에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매우 좋겠죠. 좋은데 개방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많아야겠지요. 네, 이번 주 서점 소식을 말씀드리면 화요일에 수요일에 독서실 있었고 목요일에 휴무인데 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정신없이 하고 택배 보내고 또 1호점 2호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가 저녁에 하지연 선생님이랑 윤대현 선생님이 밥 사준다고 강남 오라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서 또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마음치유 책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회의를 하고 제주도 음식이 거기에 강남식당이라고 강남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신사역 쪽에. 거기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제주도 음식. 그거 먹고 목요일 밤에 이제 동네 책방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이 EBS에서 방영이 됐지요. 저는 TV를 안 봐요. 라디오 메일 때는 트렌드를 쫓아가야 돼서 억지로 볼 때는 있었는데 잘 안 봐요. 근데 그날 동생이 제 집에 와 있었는데 언니 빨리 와! 막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자다가 비쩍비쩍거리면서 갔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네. 이러고 봤는데 동생이 아니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저게 뭐 부은 거야. TV는 원래 저렇게 나오는 거야. 뚱뚱하게 나오는 게 TV야.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딸 얼굴이 절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토일 제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밥 먹다가 2분 지각했어요. 2시 2분에 도착했는데 마당에 한가득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저희 서점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늘 있던 일입니다만 요즘은 불경기인데다가 날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득 있길래 옆집이 또 티크닉이라고 유명한 티 가게예요. 티 전문 가게. 거기 오신 분들인 줄 알고 룰루랄라 갔는데 제가 문을 딱 여니까 우르르르 서점에 들어오셔가지고 멘붕. 첫 손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왜 TV에는 그렇게 나왔어? 얼굴이 아주 통통하게 나왔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TV는 원래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이 또 저고 여기 서 있는 것도 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을 안 하거든요. 눈썹만 그리고 아무 화장도 안 하고 가끔 이제 세게 보이고 싶을 때 빨간 립스틱을 씁니다. 그날도 3시에 오겠다는 스태프들이 2시에 온 거예요. 급하게 막 하고 나갔는데 저희 집에 비비크림이 또 없어요. 안 쓰니까. 그래서 막 뒤졌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터니까 한 방울 나와가지고 바르고. 팩트는 또 제가 어디 외출할 때만 쓰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도 못 바르고 나가가지고 아마 TV 보신 분들은 저분 왜 이렇게 얼굴이 번들번들거려.
원래 제가 좀 얼굴이 번쩍번쩍한데 더 번쩍번쩍 해가지고 얼굴이 더 이만하게 나오고 제가 그냥 힐을 신어가지고 저 혼자만 밑에서 이렇게 올려 찍게 돼가지고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서 목도 없고 막 깜짝 놀랐는데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뭐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덜 뚱뚱하게 나오네. 저는 과체중이기 때문에 뚱뚱하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직 결과가 나오긴 이른 시간이라 여기 심의. 아, 2호점? 반년 됐어요, 이제. 1년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에브너트님, 엄마가 동네 책방 보시고 하 교수님 팬이 되셨어요. 아, 그 어머님이면 아마 아실 건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전혜린이란 작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전혜린이라는 동문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독일 문학을 소개했던 분이고 아주 옛날 분이죠. 그분이 하 교수님의 이모님이세요. 그리고 전혜린님의 책을 보면은 동생 채린하고 많이 메일을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채린 씨도 무척 지적인 여성이고 서로 막 유학하고 그 시절에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채린님이 하 교수님 어머님이세요. 여태까지 못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얘기만 듣고. 근데 이번에 술 취한 김에 여쭤봤어요. 하 교수님 아버님은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영화사에 큰 획을 남긴 감독님이고 그래서 이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중에도 이렇게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많죠. 근데 하 교수님이 특별히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요. 몰랐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2호점 말고 발렌타인 후기 결과가 나오기를 아니 저는 친구한테 한 20명한테 보냈더니 뭐 녹음이 잘 됐네 좋네 효과음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집이 멀어서 온라인 독서실 참여해 보았는데 거기 하셨던 분이군요. 오프라인 독서실은 온라인과 많이 다른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오프라인 독서실은 보통 10분이에요. 한참 신청이 많을 때는 12분까지 늘렸었는데 2층에서 이제 12분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 앉아서 1시간 30분 동안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어요. 각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저는 저조차고 한 독서실인데 저는 남들이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만약에 제가 어떤 책을 골랐는데 재미가 없으면 저 혼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각자 오고 싶은 책을 읽으세요라고 해요. 오늘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김초엽 작가 거 그리고 데이빗 포스터 윌리스 재미는 있지만 뭐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뭐 그런 되게 긴 제목이 있고 그리고 아직 멀었다는 말 권여선 작가 신작 있고 그다음에 혼자가 혼자에게 읽으신 분 있었고 그다음 저는 죽음의 에티켓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의 독서 시간이 끝나면 이제 각자 그날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권여선 작가님 책을 읽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땐 이랬어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권여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소설 말고 에세이가 있으니 읽어봐라. 오늘 뭐 먹지란 책이 있다. 그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혼자가 혼자에게 읽으신 분은 끌림이 안 끌렸는데 혼자가 혼자에게는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은 속으로 저는 생각하죠. 뭐 그렇게 한 10년 더 넘었죠. 그 사이에 작가가 이렇게 변한 것이 제가 느끼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들이 대중에게
어필했구나, 잘 됐구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초엽 작가 읽으신 분은 정세랑 작가 것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 SF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가라는 얘기도 하다가 과연 이 사람들의 책이 SF가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판타지 멜로인 것 같다. 뭐 제가 막 주절주절 얘기하다가 그래도 SF에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막 얘기했고, 그리고 데이비드 책은 저도 좀 보다가 그냥 머리 아파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좀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멤버들끼리 이제 어떤 분이 A라는 책 읽었다 그러면은 그 책에 이어서 이 책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소개도 서로 해주고,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은 또 끈끈해지는 면도 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독서실 멤버들이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독서실 멤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집이 먼 사람은 알아요. 일찍 보내야 되니까. 빨리 끝날 때도 한 11시 정도에 끝나는 것 같아요. 8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책 읽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그런데 늦을 때는 막 12시 다 돼서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서로 막 전에는 외계인 얘기하다가 외계인이 나오는 책과 영화 얘기하다가 밤샐 뻔한 적도 있고 그래요. 저도 엄마도 전혜리님 잘 알아요. 헐 그러시군요. 의학도가 어쩜 그렇게 글쓰기를 좋아하실까 했어요. 네 맞아요. 목마른 계절 읽고 있는데 네 전혜리님의 책 정말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정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와, 하 교수님, 이모님, 신기. 감독님 알아요. 아버님 닮으셨네요. 그죠? 그 독서실 대식가 사진 정답은 몇 명인가요? 저희 이제 화요일 독서실 멤버들, 수요일 독서실 멤버들 이렇게 오면은 책이 몇 권인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날의 멤버들은 책뿐이 아니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그날 아무튼 수를 읽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 안에 오늘 뭐 먹지란 책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 오늘 뭐 먹지에 보면은 만두에다 소주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이제 치킨 얘기로 넘어갔더니 치킨이 어디가 맛있네 자기들끼리 너무 맛있게 얘기를 하고, 뭐 술은 맥주가 좋네 소주가 좋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게들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책도 막 한 사람이 막 3권 4권 막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대식가들 하면서 사진 찍자고 했거든요. 사진에는 정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6분이 왔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석도 많고 또 저희 의사분들이 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원래 만석인데 조금밖에 못 왔는데 색은 그렇게 많았어요. 사랑이란 아련해지게 하는 와인이었어요. 그죠? 아까 독서실 왔던 분이군요. 저희 서점에 이제 와인이 포르투갈 와인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지금 말씀하신 아련해지게 하는 와인이었어요. 이거는 포트 와인 느낌이어서 17도나 돼요. 거의 소주 수준이죠. 너무 독한데 맛있다고 얼음 타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꿀맛이 나고요. 꽃향기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와인인데 거기 와인이 막 숙성되고 있을 때 브랜디를 넣어서 숙성을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요. 네, 달고 맛있는데, 흔히 포르투갈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포트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포트 와인은 보면은 좀 텁텁한 맛이 있어요.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싹 넘어가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도 까바라고 하는 와인들 있죠.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화이트 와인.
레드와인도 있는데 레드와인은 한 번 따면 빨리 팔아야 돼가지고 잘 안 따요. 헤어지기 싫을 것 같아요. 이야기 있고. 그쵸. 정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날이 있어요. 특별히. 니누블루님, 독서실 고파진당. 마이라이프 엠북님, 서울 살고 싶어지네요. 오늘도. 요즘에요. 리스본 3호점 내라고 아주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예산을 만들고 서점에 투자하려고 한다 라면서 메일도 오고 DM도 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자본관님들이 건물 월세 안 내더니 들어와라 뭐 이런 연락들이 와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 모든 것에 다 답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하고 상의했더니 다들 절대 반대. 저랑 똑같아요. 저희 집은 자본가를 믿지 않아요. 책방이 어쩌다 그런 타깃이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 서점 단골 중에 이제 그쪽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집안이 원래 그쪽이래요.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리스본 같은 곳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반대로 월세를 받으면서 건물에 입주하는 시대가 온다. 조금만 참아라. 근데 저희 양쪽 월세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방송작가 시절에 저희 월급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는 세상이 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정말 부동산 투자 회사, 외국계 회사 막 이런 데서 메일이 올 때 거기 써있던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봐요. 저 사실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 다니는데 책방이 월세를 낮춰서라도 일부러 유치하는 업종이긴 해요. 백화점 1층에 향기로 집객하기 위해서 디퓨저나 꽃집을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한 중형 서점들은 보통 크게 2호점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들에서 연락을 받고 사이즈를 키워서 간 서점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책방을 오픈하려고 노력하는데 희망적인 말이네요. 네. 그런 날이 어서 오면 좋겠지요? 맞아요. 어떤 브랜드들은 주변에 서점이 있어야 한다고 입주 조건에 써있대요. 며칠 전 강남역 근처에 한두 곳씩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서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연남동에도 그런 시절이 올까요? 기대해 봅니다. 연남동에 지금 공실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월세를 안 낸다. 지금 부자 됐죠.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코난 도일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트리 호프님. 전 직장인이라 금토일에만 우선은 운영해보는 서점을 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 서점에서 월요일 저녁 때 모여가지고 책방 스터디를 해요. 책방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더 실무적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방 스터디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유튜브 수업은 왜 안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를 읽고 가족과 이름을 포기하고 김한기를 선택한 변동님의 결단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선택하기도 힘들고 긴 고민을 내린 저의 결정에도 확신이 없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 말고 마음치유 책방이라고 저희 서점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쪽으로 사연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라면 저는
선택하는 걸 굉장히 짧게 해요. 고민을 굉장히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선택 자체에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우블루님 유튜브 강의 2월과 3월 중 하나는 꼭 들어야지 했는데 2번이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선택해서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어차피 뭐든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응원을 주셨네요. 네. 선택을 하시고 밀고 나가시고 안 되면 또 방향 꺾어가고 그래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럴 때마다 힘이 되는 책이 필요하시면 리스본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날 때 다 됐네요. 다음 주 내일 월요일에는 나란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의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은 없겠지만 하고 책방 이야기 같이 해볼 겁니다. 화요일에 독서실, 수요일에 독서실, 목요일에는 하루 쉬고 금요일에 독서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자꾸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독서실을 물어보시고 이번에는 아주 중장년층의 어르신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리스본 독서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오늘 좀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서점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시더니 가족들이 책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갔어요. 사모님 혼자서 보시다가 저한테 동네 책방 보고 왔는데 내가 연남동 시집 와서 50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망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연남동 이 자리에 서점이 생겨서 너무 좋고 여기 갖다 놓은 책도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피곤했거든요. 3일 동안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가셨는데 다시 오셨어요. 커피를 손에 들고. 그것도 그냥 테이크아웃 잔이 아니고 커피잔을 들고 오셨어요. 저희 건물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사셨다면서 라떼를 주시면서 하트 그려있는 라떼를 주시면서 이거 먹고 일하라고. 엄청 감동했어요. 처음에 리스본을 만들었을 때는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안 오시고 20대 젊은이들만 많이 와가지고 근데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시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그래 이게 동네 서점이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인스타 인증 커피 맞쥬? 네 맞아요. 많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감추지 않아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특정 정보는 제가 돈을 요구합니다. 스터디 같은 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니까 놀러 오세요. 저를 만나시려면 주말에 오시는 게 더 좋고요. 책은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남았대요. 지금 안 끝내면 튕겨나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힙한 리스본 곡 갑니다. 저희는 그저 동네 서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동네 서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갈게요. 수지! 어서 오세요. 리스본 곡 갈게요 하셨는데 보고 싶소 수지. 또 놀러 갈게요. 네, 오셔서 부동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민우 안녕. 자, 그리고 블랙라이도 안녕. 굿나잇. 포르투갈 말로는 모아노이치.